예,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투자 전략 큰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시장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요즘에 뭐 대차잔고 얘기나 신용거래 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제 낙폭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타격을 받을 텐데 좀 어제 시장이나 지금 이런 흐름이나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제의 하락을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의 악재들이 좀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만은 기대감이 약합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무엇보다도 기업의 실적들이 부진하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시장에 알려진 얘기인데,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뭐 예. 이제 이런 그 대차잔고라든가 신용 물량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좀 이제 그 파급 효과를 크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게 아주 좀 이제 어제는 좀 시장이 패닉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사실 거래량이 지금 지나치게 좀 적은 상황이죠. 거래량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 또 시장의 에너지 모두 이제 좀 바닥 양상을 보이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의 매매를 가지고 좀 시장을 흔드는 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반등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은 시장의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의 회복이라든가 반등을 위한 모멘텀의 좀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오늘 내일 있을 미 연준의 FOMC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어떻게 시장에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금리 인하 관련해서 영상 찍으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금리 인하 편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도 25bp, 뭐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욕심을 내면서 뭐 빅샷이다, 더블샷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진 않게 나오겠죠? 사실 이제 지금 7월 FOMC에서의 25bp 인하는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연준의 스탠스로 봐서는 또 25bp 이상의 인하를 이번에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관건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번 연준의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코멘트, 발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할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GDP라든가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볼 때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이 인하 속도는 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사실 2분기 GDP도 예상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이번 달에 하고 당장 또 연이어서 금리 인하 하기를 기대할 텐데, 그거보다는 저는 4분기에 좀 추가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보는 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번에 연준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QE가 확대 가능성도 높아진 것처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향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역시 결과가, 그러니까 뉴스가 FOMC로부터 나오고 나서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기대하는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으로서 수급 들어오고 업황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쪽이 반도체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여기는 계속 그래도 시장을 좀 지켜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뭐 투자 의견은 매수들이 나오는데 이런 반도체주에서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반기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상당히 팽배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직 물론
그 반도체 업황이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은 이제 뭐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진행 중이다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SK하이닉스도 공언을 했지만은 글로벌 IT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에 접어들고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주요 업체들이 본격적인 감산에 돌입하면은 반도체 가격은 점차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3분기 정도면은 거의 바닥이 확인이 되면서 4분기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만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가 장기화된다면은 이 부분은 변수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 이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재 공급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은 업황이 반등하더라도 이런 효과를 좀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고 또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나가 캐나다죠. 거기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약간 ESS 그 화재 잇따랐을 때 뭐 배터리주들 막 눌림목을 계속 가져가다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폭발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약간 불안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선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뉴스로 보고 넘길까요? 사실 이제 뭐 이번에 코나의 폭발 사고가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 이전에도 뭐 테슬라라든가 사실 글로벌 업체들의 어떤 이런 전기차 폭발 이슈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악재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나중에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뭐 신제품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그 폭발이라는 부분이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러한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나타날 때 이러한 주가 하락을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그런 시각의 어떤 역발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앞에서 이제 ESS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상반기 부정적인 이슈 등으로 중단되었던, 수주가 중단되었던 ESS 배터리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중대형 전지 어떤 부분은 좀 실적의 증가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재 부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소재 중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뭘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역시 가장 그 어떤 그 시장이 크고 또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우리가 이제 양극재 쪽이 가장 이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장비 업체들은 수주가 기본이 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주 안정성을 가진 업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장비 업체들의 하나의 노이즈는 CB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재 업체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는 전기차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라든가 업황에 좀 이제 호전 이런 부분들을 등에 업는다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주식들은 이번에 이제 뭐 주식이 좀 하락 과정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런 하락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다가 포스코 케미칼 얘기는 참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 상승해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그때 최선호주가 포스코 케미칼이었고,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나온 탑픽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하게 이 종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7월장도 끝납니다. 8월장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뭐 이벤트들이 끝나봐야 방향성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으나 8월장은 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또 뭐 휴가철도 아예 무시는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8월 시장에 대한 그 전망들을 보면은 8월은 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7월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첫 번째,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낙폭이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낙폭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낙폭에 의한 반등은 이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간에 지수의 저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바닥 인식에는 좀 공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 그리고 펀더멘탈 모멘텀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 추세가 시장의 어떤 유동성의 증가를 통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환율의 안정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은 역시 시장에 뭐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환경들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장은 적어도 7월의 어떤 이러한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참 7월 넘어갈 때도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8월 때도 7월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8월은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외국인의 수급 상황 그리고 역시 환율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희들도 이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8월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